안녕하세요. 항서제약 홈페이지에 아스코에 대한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11년 연속 아스코 애뉴얼 미팅에 참가하고 있는 항서제약입니다. 2021년 아스코 미팅에서는 항서제약의 64개 클리니컬 스터디가 어젠다로 선정되었습니다. 5개는 오렐이고 23개는 포스터, 그리고 나머지 36개는 온라인 앱스트랙으로 선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에 다양한 항암제들의 임상결과 논문이 발표된 건데요. 항암제로는 캄렐리주맙, 아파티닙, 그리고 파이로티닙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브레스트 캔서의 경우에는 2개의 오렐, 4개의 포스터, 그리고 4개의 온라인 앱스트랙이 선정되어서 발표되었습니다. 총 10개죠. 여기에는 아파티닙을 사용하는 임상시험도 있었습니다. 아파티닙이 언급된 브레스트 캔서 임상시험을 아스코에서 보면요, 앱스트랙도 있고 포스터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를 클릭하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포스터를 볼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해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공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죠. 혹시나 이런 정보들이 미리 공개될까봐 조마조마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텐데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발표하면 다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8일인데도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발표가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스코도 마지막 날이죠. 예전에도 좋은 정보들이 몇 달 동안 발표가 안 된 경우도 많았는데요. 저도 그런 정보들이 그대로 묻혀버려서 잊혀질까봐 조급해하면서 영상으로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묻히면 묻히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물론 정말 묻혀서는 안 되겠다 싶은 정보들은 멤버십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발표하면 전체 공개로 그때 돌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코 기간 동안에 조용히 넘어가면서 공매도를 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아스코에서 기대할 만한 소식이 전혀 없자 주가는 밀리는 느낌이죠.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데요. 작년에는 제가 열심히 아스코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때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주가가 단기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을 시원하게 뽑아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를 압박하면서 제 손발을 묶어놓고 공매도 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회사가 발표하기 전에 영상 올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공매도 세력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정확히 저런 프레임 작업이 시작된 게 놀랍게도 5월 3일 전후입니다. 공매도가 시작하기 직전이죠. 갑자기 호재를 미리 공개하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발표하기 전에 말이죠. 미리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 기사를 그대로 읽어도 미리 공개하는 거라고 말이죠. 회사에서 내보낸 뉴스 기사가 분명한데 말이죠. 회사에 임원 인터뷰가 들어간 뉴스 기사는 회사의 임원이 뉴스 기사로 나갈 것을 알고 코멘트를 해준 거잖아요.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해서 인터뷰한 거니까 말이죠. 이런 뉴스 기사도 영상으로 다루면 호재를 미리 공개하는 거라고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인터넷에 공개된 앱스트랙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래서 기다렸더니 아무 소식이 없죠. 다른 회사들은 뉴스 기사로 임상 결과에 대해 열심히 발표하고 있는데 말이죠. 주가가 결국 다시 제자리로 밀려도 한번 슈팅은 시원하게 쏴주면서 반응을 움찔움찔 보여주고 밀립니다. 삼성제약도 고가 18%까지는 쏴주고 하락했습니다. 셀리드의 경우는 역시 6월 4일에 올랐다가 다시 밀렸는데 이내 곧 전고점 상단까지 올랐습니다. 잘하면 돌파할 것 같기도 한 그림이죠. 아니면 이제는 HLB는 유한양행, 한미약품과 같은 레벨로 시장에서는 바라보는 걸까요? 이들도 아스코에서 자사 신약들의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움직이지 않고 평온한 모습이죠. 그런데 주가가 반응 안 하는 건 반응 안 하는 거고 뉴스 기사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에다가 이번에 아스코에서 결과가 발표된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의 성과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매일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HLB 아파티닙은 갑자기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냥 다 묻히죠. 회사 발표 전에 공개하지 말라는 건 제가 이전에는 없던 현상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딱 공매도 시작 시점부터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과 후는 명확히 다릅니다. 아마 구독자님들도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공매도 시작한 지 이제 딱 한 달 지났는데 그 한 달 동안에만 벌어진 일입니다. 증선이 문제로 주가가 대폭 하락하여 손실이 가장 크고 심적으로도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216 때도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주가 하락하기 216 이전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IR을 하거나 뉴스 기사들이 나오면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는 시간대도 있었고 조용할 때는 제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양쪽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HLB 소식이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아마 최근에 HLB는 증선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또 회사가 아스코에서 좋은 임상 결과를 냈다고 뉴스 기사를 내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오해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증선이가 끝나기 전까지는 IR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HLB도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소식이라서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HLB한테만 가혹한 건 아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당연히 어떤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 이상 모니터링을 감지하고 무슨 일이 있나 들여다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HLB가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HLB 주가가 하락하면 제가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비정상적인 분들입니다. 제가 2년간 들인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는 건데 말이죠. 제 구독자 대부분이 HLB 주주님들인데 다 같이 망하자고 HLB 주가가 하락하길 원하겠습니까? 제가 공매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각이 짧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믿지는 않지만 혹시 제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아스코 기간에는 HLB는 다루지 않고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일자 마지막 날이 다 돼가고 있고 그냥 전부 묻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넋두리 해보았습니다. 속은 느낌입니다. 프레임에 낚였죠. 차라리 전부 무시하고 나의 길을 간다 생각하고 작년처럼 아스코 영상 열심히 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봅니다. 작년에는 장대 양봉을 뽑아냈거든요. 올해는 아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보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보신 게 맞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면서 공매도 측에 도와줘버린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똑똑하네요, 공매도. 결과론적인 해석인데요. 거의 소설인데 한번 써보면요. 5월달에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었습니다. 216의 증선이 문제로 주가를 한 단계 낮춰놓고요. 진양공 회장의 주담대가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주식이 매도가 나갔고요. 사실상 진양공 회장의 반대 매매죠. 지분을 털린 겁니다. 그리고 최대주주 매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누구보다 잘 아는 진양고 회장은 대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요. HLB는 이때 쓰려고 둔 게 아닌 무상증자 카드를 어쩔 수 없이 주가 방어용으로 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로 인해서 단기 주가는 반등하는데 다시 내려오는 것도 통계적으로 검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슈가 없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큰 이슈들은 전부 끝난 상태였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딱 공매도가 시작할 5월 초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아스코가 있는데 HLB가 반격할 가능성도 있는데 손발을 전부 묶어버린 거죠. 일단 HLB는 증선이가 터졌기 때문에 IR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심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HLB 유튜버들이 대신 소식을 전해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압박하여 손발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HLB에 대한 좋은 소식은 어디에서도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에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주가도 그대로 있고요. 이대로 가면 그대로 아스코 이슈는 묻혀버리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랩피셜을 좋아하진 않지만 공매도 입장에서 소설을 써보면 너무나도 깔끔한 스케줄을 만들어 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두서 없이 근거도 없이 전부 뇌피셜로 말했기 때문에 세 줄 요약 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멘탈이 유리 조각인데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성장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